성교원과 문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체의 문제라든지 제도적 한계 문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사말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원혜영 의원님 발의로 의사결정을 촉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되었는데요. 그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성년 후견 제도가 갖는 체계적인 제도의 이상이랄까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적인 법 체계에서는 가족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가족 제도, 가족의 용. 그래서 보호 주체도 근친의 가족이 하는 것이고 보호의 방법은 본인이 결정을 못하니까 이제 가족이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하는 영역도 이제 재산 관리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이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가족에 의한 보호 체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보호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보호 주체가 이제 제3자 후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족 후견 우선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호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의사결정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결정 지원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중 구조를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호 영역은 이제 재산 관리에 더해져서 신상 보호 영역이 후견의 고유한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신상 보호라는 것이 결국 신상 보호라고 하는 이슈를 매개로 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이 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후견 제도 혹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서 자리 잡아야 될 요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취약한 후견 제도라는 것이 취약한 사람의 권익,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런 점이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선택하고 그것이 본인에게 사회적 급부가 잘 도달돼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자기결정의 요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 서비스가 아무리 많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복지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측면과 사회 서비스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 국가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 견제로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를 좀 평가를 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법정 대리권을 부여해서 본인을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나 자기 결정이 배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는 자기 결정을 좀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좀 유연하게 하고 새롭게 임의 후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후견에 대비해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 보호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또 후견이 앞서와 같은 기능 변화에 따라서 공공화, 사회 서비스화라고 하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7년 전에 마련이 됐는데 여기 제도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이 행위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법적 능력의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른바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정 대리라고 하는 의사결정 대행을 기저로 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은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12조에 충돌하는 문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문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이 의사결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인구에 비해서는 제도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도가 이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착취나 학대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후견제도 이용 안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잘 보호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족 기능이 또 보호적 가족 기능이 쇠퇴하면서 가족 안에 학대나 착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아쉬운 것이 앞서 부장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견계약이 굉장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특히 자기결정의 기초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절차 비용이 높고 공정문서 작성해야 되고 감독도 선임받아야 되고, 이것이 일종의 후견계약에 남용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절차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서 발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법정 후견의 후견인이 스스로 법정 후견이 돼서 재산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법정 후견에 따른 감독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제도가 이제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후견계약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것은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종래제도하고 상당히 다른 취지에서 제도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종래제도, 금지산 한정치산 제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재산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제도 활용, 성년 의견을 중심으로 한 제도 활용으로 인해서 우리 새 제도의 어떤 장점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 협약하고의 충돌 내지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또 별개로 또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을 계기로 해서 각 장애 유형별로 공동 후견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시작으로 해서 치매 또 정신장애까지 이제 후견 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 후견 이용률도 정체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각 개별 지원 입법에 따른 지역별 장애 유형별 서비스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후견 서비스 제공 주체, 현장의 제공 주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의 한계 때문에 제공 주체의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의 편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의 후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력 체계가 충분히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새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사회 전반에 이렇게 의사결정력이 취약한 후견 서비스까지는 맞지 않더라도 의사결정력이 취약한 분들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나 인식제도 이런 면에서도 여전히 너무 미흡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우리 사회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인데요. 이것이 이제 순수한 사적 자치에서 이제 인권 옹호나 사회복지 서비스로 제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개별 입법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면 제도 마련해 놓고 이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결정, 가족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기본적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RPD라고 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한 부분으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따른 합리적 편의의 요청을 우리가
이것을 국내법적으로 실현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동향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통해서 정신적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개혁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존엄과 실질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복지국가의 새로운 실천 모델로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 효율적 사회 서비스 요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사이에 편차와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한 촉진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법 과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의 입법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의 대행, 즉 법정 대리를 중심으로 보호 조치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민법 개정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단일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이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후견인의 행위 의무로서 의사결정 지원을 법정 대리에 앞서서 실천하도록 하는 행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하라고 하는 거죠. 지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법정 대리와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을 주의 의무로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민법의 현행제도, 의사결정 대행을 구조로 하는 현행제도에서 후견인이 그것을 의사결정 지원의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동학으로서 이 두 가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래의 우리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임의후견과 특정후견, 한정후견 순서로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 유형을 순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후견 계약의 경우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후견 계약의 활성화가 도저히 사실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제도적 난용이나 절차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후견 감독 기능을 뒤에 말씀드리는 후견 센터 같은 공적 기관에서 감독 기능을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후견 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 혹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후견 계약 체결 자체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후견 대체적인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도입을 가지고 제시했는데요. 후견 제도는 어쨌든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자율성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부득이해서 이제 후견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후견 단계에 이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자기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초기 치매 단계다 이러면은 후견 계약 같이 뭐 처분권 같은 것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어떤 임의적인 대리권 투여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견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서비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심사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연명 의료에 관해서는 이제 연명 의료 의향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의료 요양, 일반적인 의료 요양에 관한 사전 지시서 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과 사전 의료 요양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재산 관리나 신상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도 법정 후견에 이르기 전에 본인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은 추가적인 입법 과제를 설정한 것인데요. 현행 성년후년제도를 발본적으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대개정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 추진의 입법 과제를 단일 법안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 것인데요.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 지원, 후견을 포함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후견 거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후견과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질을 결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애에 관한 장애 유형별 전문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법적인 서비스로서의 전문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견 서비스는 장애 유형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을 하면서 이 법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센터를 지역에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센터는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유형의 전문가와 지원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또 가정부법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후견 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과 전략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기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원혜영 의원님 발의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만 첫 번째는 범정부적 인권존엄과 인간존엄과 차별금지에 기반한 복지국가 실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의사결정 지원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무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기관을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이제 장단기적 권리옹호 의사결정 비용계획의 수립 그리고 실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 장애로 넘어가면서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정한 사회 서비스로서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의사결정 능력에 취약한 분들이 어디 사회 업무 활동에서도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우리 사회 설계의 일환으로서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관념을 우리가 사회 제도 설계에 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 개별화된 후견 서비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가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받고 이해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별적인 후견 서비스의 수요는 이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의사결정 혹은 후견과 의사결정 지원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앙과 광역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거냐? 중앙센터는 이제 후견과 의사결정 지원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매뉴얼, 지식 경험의 축적과 확산,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수집,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사무, 그리고 뭐 지속적 대리권이나 의료 여론사 지시가 실시되면 이것에 대한 보관이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센터에서는 이제 광역과 지역 통합센터 수준에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후견 감독 업무를 수반해서 공공후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으로 선임되고 있으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수탁해서 이를 법적 근거로 해서 후견인과 후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 후견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이나 이민 감독인 수임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역의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 단체 등하고도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